이렇게 양치할 때 나오는 피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양치할 때 나오는 피는 입 안에서 나오는 피가 대부분이고요. 네. 잇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피가 종종 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암일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기는 한데 칫솔질 같은 이런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가 계속 난다든지 뭐 2주 이상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든지 네. 하면 그때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그리고 입에서 나는 피 말고 이제 목에서 넘어오는 피 같은 경우에는 네. 호흡기관이나 뭐 소화기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가 좀 나온다. 그건 이제 잇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치주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가벼운 질환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가벼운 질환이 아닌데 환자분들께서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잇몸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치주염입니다. 이게 치주염이라는 거는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들, 그러니까 잇몸뼈도 있고 잇몸도 있고 뭐 치주 인대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염증 질환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잇몸 부위에만 가볍게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네.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잇몸뼈가 파괴가 되고 맞아. 그게 바로 이제 치주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치주염이라는 게 심해지면 이렇게 했을 때 바람 이렇게 든 공기 것처럼 빨아들일 때. 네, 이렇게 바람이 든 것처럼 시리다 해서 풍치라고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는 충치는 있어도 네. 풍치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직 나이가 있는데. 근데 충치가 아직도 있어요? 충치 다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 아 없나요? 그럼 저도 충치 오늘부터 없는 걸로. 네. 충치가 있어요? 네. 그 치주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일단 1번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은 피난다. 피가 난다? 네, 예. 양치할 때 피 섞여 나오는 그러니까 거. 양치하지 않을 때는 자극 없을 때는 피가 안 나네요. 자기가 없을 때는 사실 뭐 많이 나진 않는 편인데 보통 이제 확인을 하실 때가 양치하고 침 뱉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피가 나는 경우 네.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고 잇몸이 붓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잇몸이 이제 붓다 보면 좀 들뜬 느낌도 드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가 시린 증상이 좀 아. 심해질 수 있고요. 네. 또 이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를 잡아주는 조직들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가 많이 흔들리게 되어서 씹는 힘도 약해지고 네. 음식 씹기도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치주염이라면 이제 잇몸의 건강 상태인데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기는 하고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 그리고 네. 음식물 찌꺼기 이런 네. 것 때문에 생기는 세균막 때문입니다. 네. 이게 흔히 이제 치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건데 네. 이 치태가 제때 이제 칫솔질 또는 이제 뭐 스케일링 같은 것들로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네.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면 단단한 치석이 되고 이게 이제 잇몸뼈를 녹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잇몸에 붓고 피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잇몸뼈가 내려가고 이 치아 부분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잇몸 살 부분이 많이 꺼져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입뿌리가 많이 드러나서 이도 길어 보이고 맞아요. 좀 보기 싫고 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를 뽑아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네. 아유 뭐 치아 아픈 거는 이러면서 참을 수 있대요. 네. 근데 잇몸 아픈 거는 막 미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죠. 맞아요. 근데 이런 통증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냥 입안에 있는 염증이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정말 흔하거든요. 이제 감기보다도 지금 흔하다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네, 지금 2019년도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네. 감기를 제치고 이제 치주염이 1등을 차지했다고 호호. 그 네, 정도요? 이제 그런 예. 결과를 밝혔고요. 네. 사실 치주염 환자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무려 25%, 왜 그럴까? 그리고 당뇨 위험도 한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밝혀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이 전신 혈류를 타고 이제 호.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 아니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다 영향을 줘요? 걔가 어딜 타고 어딜 가는 네. 거야? 예.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입 안에도 피가 난다는 건 혈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입 안에 이런 치주 병원균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전신으로 퍼지다 보면 이제 혈관을 손상을 시킵니다. 근데 이 손상된 혈관에서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고 혈전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네. 내지는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피나 뭐 혈관 기능 장애는 혈압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심하게는 뭐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허허, 진짜 그렇겠네. 네, 뇌경색, 뭐 뇌졸중과 같은 아주 중증 질환 위험도도 좀 높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혈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신 질환이 이제 당뇨거든요. 네네. 근데 치주염이 있으신 경우에 인슐린 이 내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매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요, 이게? 아,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연관관계가 좀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균 중에 네. 제일 메인 세균이 이제 피징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균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뇌와 뇌 척수액에서 발견되었다는 오. 보고가 있고요. 예. 또 이 세균이 살아가는데 이제 정말 필수적인 이제 효소가 있는데 네. 그게 정상인보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치주염이 어떤 경로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여하는지 뭐 정확한 건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계속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 네. 미리미리 잇몸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혹시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에도 영향을 좀 미쳐요? 아마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부분일 맞아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치주염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치주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8.8배 가량 허허. 높다는 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럽 치주과학회 회장 역임하신 이제 저명한 학자분 계세요. 마리아노 산츠라는 교수님이 네. 계시는데 이 교수 연구팀이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해서 치주염 환자가 치주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코로나19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3.7배 정도 허허. 높았고 또 중환자실 입원율은 3.5배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가능성은 4.5배가 높았다라는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구강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